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우리가 이제 농자재 공급을 농민으로 해서 잘 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을 잘 해주셨는데 그 토양 계단계를 작년 전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프랑마다. 네. 그게 그 마을에 간 주변이나 공터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요즘에 와서는 예전부터 잘 이제 쓰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그 원료가 뭐예요? 원료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 토양 계단계? 토양 계량제는 보통 남해와 비료 공장에서 똥 떨어진 거 한 거 아니에요? 예쁜 인성분이나 칼리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토양에 여러 가지 소리 질소 많더라고. 이런 부분이 모자르고 방대는 폐기물 섞어가지고 내보낸 거 아니냐, 그 소리 많은데, 그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 토양 계량제.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안 쓰는 사람도 많아. 하여튼 그거는 자세한 그 원료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석회, 규수한 석회들 이런 거를 소위 말하면 그 수릉론에 많이 쓰라고 하면 수릉이 도복이 좀 방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방제는 폐기물 갖다가 섞어서 순수한 농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사탕 발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설도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분 검사를 한번 해봐요. 네, 그건 확인해 여러 가지 설이 도니까. 근데 녹골변 활성화 위한 육자산업 기반 시설. 참 우리 육자산업은 H지만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그 농식품부에서 안 돼주니까 육자산업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런 것도 있죠. 네, 사실은 6차 산업이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계획은 좋은데 사실 농업인이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도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육자산업 해지 이게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육자산업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제 녹골푸드로 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 거의 다 지능지역 내지 농림지역 아니에요. 그 교육관리 땅값 비싸고, 그 다음에 또 공장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에 대해서 그 육자산업 시설을 하려면 허가 안 되잖아요. 녹갈푸드센터 그 공유제도 승인 어떻게 됐어요? 자체 행정에서? 오늘 부결됐습니다. 설명 좀 잘 좀 하시지. 그 다음에 영농편이 32쪽. 이거 용배수공사 수지 농로포장 한두 것도 없이 계속 지속작업을 할 사업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설해 대책, 그 다음에 가뭄, 홍수 하는데 가뭄 대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설해 대책이나 홍수 대책은 다 세우는데 가뭄 대책은 잘 안 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따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했더니 한 일주일 있던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조사하고 이틀 있다 비가 왔어. 예,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좀 일일이 보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또 평택시가 이런 거 대비책을 잘 세우는구나. 그러한 이미지를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번에는 하여간 지난번에도 소년아방도 농업기술센터 했지만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산에 다니면서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라든가 농작물에 다 붙어가지고 제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대책안을 내놔가지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1,3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약재를 공급해 줬잖아요. 농작물을 많이 막아줬어요. 근데 지금 산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산에 남아있는 건 국가에서 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농작물을 농민들한테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참 선점하셔가지고 예방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 그런데 우리가 평택시가 생산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산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뭐 한우, 유구, 젖소, 닭, 돼지 돈사 별로 안 줄어들었네. 지금 이제 그 정체 상태고요. 농가들은 조금 주는데 두수는 이제 그러게. 조금씩 느는 상태. 별로 줄어봐야 얼마 줄질 않았어. 예,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오송면은 많이 간 거예요? 고속 사람들이? 오송면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요. 지금 골고루 나눠져 갔습니다. 오송, 청국 이렇게. 예, 축산농가 이제 34쪽에 보게 되면 축산농가 및 종사자 교육을 80% 완료했다는데 이에 걸쳐 80명이면 160명을 한 거네? 아니 이제 금년도 대상이 100명이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교육을 80명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20명 더 시킬 그러니까-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축산업 등록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6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축협하고 저걸 잘 협의하셔가지고 축협에서도 교육을 가르치겠지. 예. 그 분기별로 이제 교육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축산농가들한테. 예. 축협 자체에서 저도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교육받고 여러 가지 여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기 안중 축산소 뒤에 학교 내포주공원에 돼지조사 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그 시기도 냄새나서 그냥 시설은 좋은데 주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실태 사용행위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저기 홈프로스에서 청구 가다 보면은 그 바로 옆에 돼지국장이랑 청문 열고 하면 진짜 엄청나요. 어떻게 대체시켜요? 그래서 이제 공원을 들었을 때 그 돈사를 같이 수용을 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돈사 일부만 수용을 해서 그 체육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냄새 안 나도록 특별 관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네. 그 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 거기 아무리 우리 시에서 악취 제거 주고 뭐 해도 안 되지를 안 돼. 하는데 예,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협의하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가서는 매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7조. 이게 종료 의원이 지내는데 어선 재보험하고 어선 원보험인데 이게 38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해면에 배가 이제 34척이 있고요. 그 34척 중에서 이제 어선은 올해 이제 29척을.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업으로 따져 영세농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분들 그 재단 나오잖아. 재단 때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되는데 나 하여튼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게 종교동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예산을 갖다가 좀 잘라줄 건 잘라주고 그래야지. 종교동거라고 뭐, 저 예산 세워줘서 그 사람들한테 인기 끌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형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들 이- 부자예요 다 38년 잘하는 거 어디서 그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예산 잘라주고 잘라주라고 네, 어르신 말씀이시 내 지역구 저 주민들인데 신의 혈세를 나셨어요. 봐봐 이거 동작에 저기 뱀장어 다 이거 얼마 이게 3억아 3억? 8개월에 3억 해주고 내 주변에는 5천만 원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인근시 이제 당진시 보면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어요. 박유섭 제가 알기로는 뭐 5억 뭐 이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우리 수산업 그 육성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수산계들이 돈 제일 잘 버는 게 뱀장어 새끼 이렇게 실화시금을 잡는 게 최고만 이고 연간 1억씩으로 그 해수부에서 내가 예전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신문에 났잖아요. 전부 조사해다가 지금 못하게 그저께 신문 보고 어민들이 다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거 해수부에 저기 해명지에서 단속해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에서 그 사람들이 몇 개월 하면서 연간 1억씩 버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라 가지고 다 검사해서 전부 환수를 지면 되는데
좀 아까 동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선별 좀 잘하셔야 돼요. 예. 이 농업예산에 좀 터지기 쉽게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딴 일 할 거야 안 많아 지금.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용삼 의원님. 네, 용사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뭐 여쭤보려고요. 원래 그 축산농가에 보면 축산농가 들어갈 때 이렇게 소독약 뿌리는 시설돼 있잖아요. 예, 예. 소독 시설이. 예, 그거는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도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지역이나 AI가 터지고 나서 네네. 농장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네. 또 이제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설치된 건 개인이 한 건가요? 아, 옛날도 지금 개인도 한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다 이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그곳에 동물을 싣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걸 소독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차가 그걸 피해서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소독약을 뿌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제 농장에서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소독약을 뿌리고 차가 들어가서 그 동물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죠. 소독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서 싣고 일로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농가 스스로가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민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도로 사이에서 이제 뿌리는데 농장은 이쪽에 있는데, 근데 거기 턱이 너무 이중삼중을 해서 수용차들이 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조금만 밟고 다시 꽝 부닥치게끔 계속 돼 있는데,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여기 이렇게 하고 왜 소독도 안 하고 여기서 싣고 여기서 나가면서 왜 이거는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놨냐라고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요. 네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치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지자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보도상에서는 그 쌀이 너무 이제 과잉 재배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지역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문서 시달된 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고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어저께 그 정책관이 여기 평에 왔었는데요. 예, 예. 거기서 얘기하고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정책은 아니다? 예, 단지 그게 언론에서 그냥 먼저 보도했을 뿐인 거다? 예, 이제 그런 방향 검토해 보겠다고 이제 예. 농식품부에서 낸 안인데, 예.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농업을 완전 그걸 줄여놓으면 나중에 농지가 만약에 쌀이 문제됐을 때, 네. 우리 이제 쌀 산업이 사실은 지금 생산되고 이러는 게 국내에서 소비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진다, 쌀만을 했을 때는. 네. 근데 단지 이제 수입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재고 물량이 네. 계속 넘어가서 그랬는데, 항구적으로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농기를 지키는 게 맞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가는데, 물론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을 주변에 이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다 돼서 마을 주변도 경지정리가 들어갈 때 있다. 그러면 그 해제하는 거를 마을 주변을 좀 개발할 수 있게, 네. 마을 주변에서 중앙에서 한 몇 킬로 이내에 그런 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발표되는 대로 예. 그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오명근 의원입니다. 39쪽에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 투자 사업, 기업 사업. 요즘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고독 비대위 회원들과 참 고생들도 많이 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추후 지금 협의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최종적으로 29일 날
다시 이제 최종 만나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된 거죠? 29일 날 다시 최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이번 29일 날. 네. 그래, 하여튼 그좀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 이제 그 지원 조례, 그거는 좀 바로 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초안은 좀 나와 있나요? 예. 그거는 지금 입법 내부 중에 있고요. 또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계산과에서 하는 그 조례규칙 심의 상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하면은 조례안을 의회로 이렇게 이송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제 현 사업이니까 서둘러 좀 지원해 주시고, 특히 먼저 29일 날 또 최종적으로 비대하고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40쪽에 쓰레기 전쟁 이제 뭐 매년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좀 잘 넘어가서 이제 우리 많은 그 변화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 이제 문전 그 시범 사업이라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 좀 반응들은 좀 어떠십니까? 그게? 문전수거를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1개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문전수거를 하게 된 원인은 거점 배출질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모이면서 이게 쓰레기장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읍면동에서는 확대를 하자 이런 쪽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좀 잘해주시고 이제 요즘 뭐 그 종량제 그 봉투 판매가 작년보다 좀 나아진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지금 5개 업체가 있지만은 뭐 이제 인구는 조금 이제 증가되지만은 사실 이제 분리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점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요인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량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 증가가 있었고요. 또 이제 1인당 증가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 또 증가, 또 신축 아파트 입주민 증가, 그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사실상 쓰레기 양이 많이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또 건설 현장의 그 유동 인구는 사실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종량제 봉투도 이제 많이 판매가 돼서 이제 실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리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 봉투도 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면 이제 재활용 봉투를 이제 까만 데를 이렇게 놔다 보면은 이제 그 청소하고 수거하시는 업체가 그냥 갖다 넣는 그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투명한 뭐 노란 봉투나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각장이 이제 고덕에 이제 설립이 되면은 이제 많은 그 우리 청소 문제나 환경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미세먼지, 뭐 민원은 그전보다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청소 차량도 열심히 했는데, 그 할 때 보니까 그 물을 뿌리고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물을 뿌리면서 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말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먼지가 그 집중 그 시설이 안 되고서 그 해서 그런 사례가 좀 가끔 보이는 그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쌓였을 때는 좀 먼지가 노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먼지가 좀 많이 나고요. 적정량이 했을 때는 먼지가 덜 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뭐 아주 저 기술적으로 좀 운영 예매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요즘 그리고 이제 스레트 지붕 철거 이제 어느 정도부터 많이 좀 뭐 몇 년 동안 거쳐서 많이 실적을 많이 올리셨죠? 45쪽이요.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지속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는 거, 이제 좀 원활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예.
이제 46쪽에 지난번 이제 세교단 상단 지난번에 이제 그 세교초등학교하고 이제 평택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간담했을 때 그 업체 이제 레미콘 업체라가 이제 그때 1억 션가 얼마를 해서 이제 그 집중기 시설을 뭐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이제 그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과태료를 매게 되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100만 매겨봐야 소용없습니다고는 그 업체에 대한 하나의 그 정말 그 나쁜 얘기를 하면은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자 그 부담의 원칙에서 그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 1억천 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생산해서 계속 그 흑자로다가 좀 들어가는 상태라면은 그분들이 정말 그 시설을 좀 안전하게 좀 시설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악취 저감 방안을 업체별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 도비나 시비도 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업체별로 이렇게 저감 대책을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댕기면서 견학되고 지금 어떤 방안이 좋은가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비나 도비도 이제 물론 그 지원해주는 것도 뭐 이제 좋은 의견이지만 방법론의 하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수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그 파란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피해를 당함으로써 시민들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거기에 쓰여주면 저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주 심사숙고하게 좀 잘해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그 시설을 투자를 해서 아주 환경을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택고 요즘 이제 수준이 작년보다 이제 조금 좀 낮이긴 했지만은 보통 이제 2급수라면 얼마 정도입니까? 그 기준치가? 47쪽이에요. 네. 보통 한 10.0 정도 되나요? 8에서 지금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8에서 10. 예. 이제 우리 그 평택고는 지금 이제 8개 시군에서 사실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이거 뭐 아무리 우리 평택시에서만 잘하려고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원시나 화성시나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나 아산시하고 그 통합적인 그 구상을 뭐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문제도 이제 협조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 그 평택고를 살리는데 아주 뭐 생생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조원 공사에서도 그 평택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3개 시군 생생협력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이제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평택고가 아주 더 깨끗해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기 준설하는 그 현장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준설할 때 보면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 뽀르기 많거든요. 그 준설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강사를 이제 그 걷어서 이제 돈 되는 것만 상품을 그 사실 준설이라는 것은 퇴적물을 사실 그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수중 이렇게 보면은 모래가 좀 상품 값어치가 이제 높은 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거를 좀 올리는 그 사례가 좀 있다는 그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도 계양 쪽에도 실제 제가 이제 배를 타고서 들어가 보니까 그 어부죠, 어부나 또 이제 밧줄 같은 게 이제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스쿨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복되는 그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설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실제 그 준설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해서 그분들 나가는 게 뭐 몇십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 평택시에 주는 건 뭐 몇 푼 안 되겠지만은 할 때 좀 우리 그 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전한 그 먹거리
조성인데요. 요즘 학교 급식이 이제 요즘 농산물 값이나 축산물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우리 그 평택은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요즘 언론에 보면은 그 대체 그 수입고기나 유부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뭐 들어간 데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렇진 않겠죠? 지난번에 그 방송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지도 점검됐습니다. 그래 우리 공무원들 1793명이 아주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평택시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 이태현님. 그 40쪽의 그 쓰레기와의 전쟁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각 동네에 가면은 원래 쓰레기 모으는데 이런데 이게 좀 이쁘게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 헌옷수거함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헌옷수거함 옆에 가보면 쓰레기 일장이야. 다 저기 허가받은 거 아니잖아요. 종류도 다양해. 저기 개도 용지에 붙여놓고 일제적으로 수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헌옷수거함 너무 많어. 공원단지 뭐 이런데 동네마다 가면은 전부 다들 많아갖고. 네, 헌옷수거함이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그걸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안이 내려오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그걸 정비를 아니 나오기 전에도 특히 공원 여기 주변에 가면은 진짜 한 10개 이상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동네가 더 많다고요. 그게 너무 어떤 건 수의로 된 거, 어떤 건 퍼런 건 무슨 장애인 이렇게 갖다 이상하게 붙여놓은 거, 뻘건 통에 가재가 각색인데 그것 때문에 며칠 내에 자진 철거 안 하면은 그냥 철거해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붙여갖고 서정동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쪽에도 이게 여기 아파트 단지가 한 바퀴 도는 거 25개가 있더라고요. 붙여놓고 싹 철거가 버렸거든요. 그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옷수거함 좀 이게 철거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매번 얘기하는데 우리 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은 분리수거 망들이 있잖아요. 그 망이 찢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흘러고 그랬는데 그 망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좀 해버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견이라는 고양이들이 못 건들게끔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런 방안 좀 어떻게 다른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찢어지고 완전히 둥그런 것도 한석 쪼가리 갖고 그 재질을 좀 바꾸던가 모양도 그렇고 그래야 깨끗해지지 않나. 또 한 가지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파봉하고 그냥 갖다 방치하고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 수거 요새 몇 시부터 시작해요? 아침 5시부터 하는 거예요. 5시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져요. 그전에는 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좀 이게 쓰레기가 안 보이고 깨끗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무슨 너무 늦으니까 음식물 냄새라든가 쓰레기 이런 거 갖고 좀 일찍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찍 시작은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치우는 시간은 이제 오후까지도 가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안 치워가니까 월요일 날은 늦게까지 좀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심하고 그런데 이게 수거업체하고 좀 얘기를 하셔갖고 조금 더 일찍 움직일 수 있는 방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4쪽에 그 초미세먼지, 이 평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평택항에 있는 쪽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분석기? 측정기? 3개 있습니다. 3개? 안중하고 본청하고 안중읍하고 그다음에 저쪽 평택항 쪽에 공단관리사무소 국산. 이게 좀, 평택엔 좀 더 설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 예, 한번 저희가 송탄 쪽에 한번 더 좀 추가로 설치하는 걸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송탄 쪽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그 도에다가 그 하나 더 주십사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평택항 그쪽에서 진짜 뭐 중국에서 오는 뭐 먼지도 있지만은 거기 서부도 쪽에서 나오는 먼지도 엄청나잖아요. 아,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저기 뭐 당진 쪽이긴 한데 그 양곡 이나 사료나 곡물부도 거기에 이렇게 이제 곡물 하역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거기가 국가 소유의 구두고 임대를 받아서 민간업자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호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양곡이나 사료를 받는 그 주머니를 호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받으면서 이제 먼지가 많이 나서 저희가 그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에코호퍼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지가 안 나면서 받는 호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고 해수청에서 올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에코호퍼 자체는 업자가 설치하는 건데 그걸 또 설치하려면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또 국가 부두니까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석헌 시일에 그 호퍼를 에코호퍼로 바꿔서 물론 이제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되고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뭐 황사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평택이 그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이게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고 제가 언론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가끔 이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게 동의위원이 그 말씀하신 성면 피해, 이게 지금 저 한번 얘기할 때 이거 뭐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같은 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성면 설치된 데를 갖다 다 쳐내는 몇십 년 걸리던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찌끗찌끗 세워서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야? 이것도 이제 국비 사업이라는데 저희도 환경부에 조금 더 사업비를 좀 많이 책정해 놓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보고 해갖고 45쪽 하단에 19대라는데 지금 현재 19대가 있는 거예요? 유니프 저기 19대는 전옥수 번호인 것 같고요. 네? 전옥수 번호를 네. 한 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제 한 대 더 생겼다? 한 대 더 하겠다. 이게 저기 읍면동에 그 보급된 거 그 전기자동차. 근데 이게 뭐 조금 전에 이제 연락이 도에서 왔는데요. 아마 올해 6대가로 늘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더 4대 더 배정해서 6대 전기자동차 6대 배정. 읍면동에 보급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은 이제 민간인들. 민간인들이요? 네,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은 우리 충전소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 보통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거나 그렇습니다. 충전기를. 아 이거 뭐 충전소 이게 뭐 참- 제주도만 해도 충전소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 판에 이게 충전소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관회를 못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자동차 한 대를 보급을 하면 충전기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고정식으로. 근데 요즘은 또 이동식도 있긴 한데 하여간 충전기 한 대 자동차 한 대 가져가는 건데 의원님 말대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 곳곳에 생겨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가 엄청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 되고 뭐 민간인이 한 대면 뭐 지금 예비용 충전기 한 대 하고 집에다 저 뭐 충전할 수 있는 거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꼼짝 말하지 뭐 어디다 갖다 충전기 안 갖고 나갔다 이제 그냥 백화차 타고 오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많이 보급되면 전기자동차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7쪽에 거지 우리 그 평택포를 위한 수계 오염은 차단해 갖고 했는데 우리 진이 한성
이게 같이 상기식 완성 용인 평택 이게 돈내서 해잖아요. 도하고 어떻게 용역 결과 언제 정도나 나오는 거예요? 내년 말 정도다. 내년 말? 내년 말. 아이고 더 오래 걸려? 1년 6개월이에요.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월, 6월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거 할 적에 뭐 평택시의 입장은 충분하게 전달이 된 거죠? 이제 상성 보고에 무조건 해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 수시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서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전달하고 전문적인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안전한 건강 먹을거리 조성했는데 이 전통시장 내에 저는 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평택 관내에서 저기 외국인들이 한 3만 명? 2만 명 이상 한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민국 국적을 또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좀 조그맣게 어떻게 그 나라 전통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어느 전통시장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활성화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시장 상인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조그맣게 니아까식으로 해갖고 저녁 때만 이렇게 잠깐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몇 시간 상인들하고 협의해갖고 그러면 그거를 먹으러 오는 자국민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 고객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이 또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그 핑크마차 좀 일부 하고 있고요. 통보시장에 지금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담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들도 좀 그렇게 좀 해갖고 예. 왜냐면 후승이라든가 산업단지 있는데 외국인들 많잖아요. 게다가 이 서장중앙동에도 이게 외국인들 꽤 되더라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일반 현황도 아예 좀 물어볼게요. 50일 찍으면 대규모 점포 등록 현황인데 이 대규모 점포들 한 달에 2번 휴무하기로 된 거죠?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둘째, 넷째, 일요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져요? 네. 전통시장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둘째, 넷째, 일요일 평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상점가나 슈퍼마켓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만 쉬는 거예요? 둘째, 넷째, 일요일. 일요일 날? 네. 근데 시장 상인들에서는 평일로 해달라고요? 네. 평일날 시장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나? 차라리 일요일 날 대규모 점포가 쉬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네,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유구정물 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010년도보다 2015년도에 갈수록 분양이라든가 안락사, 축조 반환해갖고 방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들 키워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되고 많이 키우시는 거고 이제 또 많이 유기를 또 하셔서 저희 시민뿐만 아니고 아마 타시에서도 이쪽에 와서 유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안락사 시키고 난 뒤에 파산시킬 거 아니에요? 예,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로 없고요. 용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으로? 네. 그냥 대충 왔다 갔다 묻는 건 아니고 지금. 아닙니다. 소각 처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딴 데로 나갈 수도 있을 걷는 게 아니 이거 말씀하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배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최종환님. 네, 자연분학과 40초. 종량제 봉투 판매가 나오는데 연차별로 조금 늘어나네요.
이 종량제 봉투는 우리 산단 업체가 만들고 있어요? 중량제 봉투 산단 업체라면요. 저희 이제 관내 업체도 있고 관해 업체도 있고 제작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내 업체 다 가져오는 게 딴 업체에서 또 가져오고. 예, 관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이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판매 그 얼마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가 500원입니다. 예. 중량제 봉투. 20리터가 500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처리 비용이나 이걸 따질 때는 굉장히 이제 적은 돈이죠. 폐기물 처리비로 사실상 받는 건데. 근데 정말 시민들이 비싸더라고. 또 이건 아무 데서 막 팔아요? 슈퍼에서? 아무 가게에서? 그 적발의 담배 기준이? 판매상처럼 네. 판매인 지정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마을별로 저기 조그만 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예, 예. JJ 마트, 뭐 세븐 마트, 세븐일레븐 마트 생겼는데 거기서 안 팔더라고. 아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아, 하고 가게 있습니다. 주인이 예, 예. 진짜 이건 접근성 있게 시민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네. 예. 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읍면동에 읍면 업자들이 이제 마을 순회 돌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게에서 이거 쓰레기 봉투를 시민들이 쉽게 사게끔 그 홍보를 좀 해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몰라요? 쓰레기 봉투 어디서 사는지. 그 면회 가서 사야 돼. 어디 가서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그 동료원이 얘기했는데, 그 이제 마을에서 쓰레기를 그 분리수거에다가 놓으면은 분리수거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식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쏟아온다고 지저분하게. 그 철망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놓든지 원형으로 놓든지 해서 문을 맞아 만들어서 그 수거업체가 다니까 편하게. 수거업체도 힘들어요. 그거 다 고양이들이 막 지저분하게 쳐놓고 그러면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냥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작비를 그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 갖다 놔야지. 이 분리수거대하고 갖다 놔보면 망에 넣고 그러고. 그 제들 망에는 저기 아니고 깡통 뭐 이래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못 넣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 음식물 수거통을 사실상 놓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안 지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 이렇게 거죠. 손쉽게 젓가락이 쉽게 손쉽게 하는 게 있게끔 망에를 만들어 놓고 어디 넣어놓으면 그 고양이가 배는 안 들어가잖아. 그 깨끗해서 그대로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대들이. 사례를 좀 저희가 더 연구해가지고요. 아니 우리가 선진지 저기 유럽하고 일본 가면 고양이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그 고양이가 또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그 고양이들이 다 그거 먹고 살아. 지 안 잡으면 고양이가.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이제 의원님 이제 앞으로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놔두는 게 아니 문전수거가 최고 좋지. 예, 근데 아니, 그렇게 문전수거 다 바꾸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프랑스 같은 다 그렇게 했더라고. 도로에 집들 가능해. 아니 지금 우리 시하고 몇 개 아주 군 정도 단위 빼고는 문전수거가 최고 좋아요. 내 대문 앞에 딱 수거하고 갖다 경기도 놓으면 다른 시 거의 대부분이 문전수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샤워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환경우생과 45조. 우리 벽대 씨가 이제 산업단지화되면서 공사장에서 나는 비산먼지가 소음하고 엄청 좀 발생이 많이 되는 게 거의 그 민원사항이 되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걸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돼. 예, 철저히, 저 뿌려주고, 물도 뿌려주고, 그 소음도 안 나게, 예, 그 시간대를 좀 차이를 둬서 소음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청에서 고소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고소위원회 이제 직원들한테 하나를 해도 거기에 이런 어떤 그 산업단지가 생기게 뭐 비산먼지, 예를 들어 좀, 본 환경영재에 개발하고 있잖아요. 먼지는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하고. 알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얘기해가지고. 시민들 이제 요즘에 왜냐면 그쪽에는 이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나를 오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 해문지, 안개가 낀 건지,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되면 또 악취가 또 많이 나요. 보성 국가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또 많이 난다고.
이거 화창한 날은 잘 안 나. 이게 이제 미세먼지 끼고 구름 끼고 비 오고 그러면 이 냄새가 저기 높은 곳, 비싼 거 낮은 곳에서 맨날 돌다가 그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시정기후에도 포동국가공단하고 평택강 주변 제한에 그 악취하고 저기 시정 질문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TF팀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에다가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 도중에 그 알맨 카페 회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끼웠더라고. 그 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계장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현장에 갔다 오니 가스 냄새라는 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경주에 지금 지진 나가지고 가스 유출이 나는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포동 국가공단에 가스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 가스에서 관로 설치해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시에서 삼천리 가스한테 얘기를 했다라더라고. 가스 유출 냄새 나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장 화학 공장에서 그 냄새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대부분 화학 공장이고 그 냄새를 분간을 못해. 가스 냄새인지 이거 막 섞이니까 미군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화학물질이 나는 건지 가스공사에서 가스 주사고사 나는 건지 냄새 분간을 못해 지금.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한강유영지나 그 경기도 환경감시단이 하고 있지만 시에서 어떤 그 TF팀을 구성해서 예를 작성해가지고 항상 수시감시를 좀 해놓으려야 돼요. 뭐 밤이거나 새벽에 뭐 2시나 1시 되면은 그 이장들이 전화가 와요. 밤에 그 보면 그 이장 전화요. 냄새 난 데는 전화요. 다 끼고 모아파트 단지에 그 앞에 리글 소각장이 있다고. 예. 낮에는 뭐 LNG 깼을 때는지 모르지만 저기 밤에는 빡갔을 때는지 냄새가 막 났네. 리글 소각장이 그 매견등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모아파트 단지 내 거기 새벽에 그 1시, 2시에서 악취가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수시로 그 환경안전단을 해서 지역화를 해서 좀 경기도나 환경유행체에다 권해셔가지고 좀 수시로 좀 하겠고. 그래 쾌적한 그 저기 시민의 공간을 살고 삶의 질 향상할 수 있지. 그 저기 만우지구에 공동주택 풀어내렸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고. 예. 알잖아요. 예.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포동국가공단이. 물론 저기도 우리 평택 산단에도 물론 이쪽에 무슨 산단이요? 그 송단 산단에도 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나왔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상고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시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는. 예. 사십시오. 평택고 수리. 이 평택고와 남양호는 애당초 댐 막을 때 농사용으로 해보죠. 농업용으로. 네. 농업용에는 수지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용은 일부 공업용수 공업용 들어가긴 하는데 예. 거기에 주로 이제 농업용수죠. 예. 네, 근데 무리에다가 예. 지금 평택고 무게등은 남양을 잘 모르겠는데 평택고는 낚시터하고 수산레이죠. 그 다음에 내수면 어선들이 그 고기 잡으러 하고 있어요. 그 평택고 수질이 농사 짓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그 판단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농업용수 기준이 이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8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율이 8ppm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뭐 초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그걸로 비교할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농업 전문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단순히 그걸 넘었다고 하면 그래서 농업용수 뭐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 우리뿐만 아니고 뭐 삽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질을 공식적인 수질을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질 발표를? 지금 24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 농업의 정보 시스템에 가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신스러운 얘기예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평택에 그전에 한번 TV에 나왔어요. 이게 평택에 평택 수질 나쁜 쌀을 안 먹겠다. 그 서울의 아파트에서 거기가 1사입주 자매 결혼을 맺은 아파트인데 그 다음에 방송 뜨고 나서는 안 먹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래도 뭐 조심스럽고 위험성 있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 현재는 뭐그 농사 그게 수상 짓는데 레이저 허가 내고 큰 문제는 없는 거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택 방주대 바로 옆이니까 상관없어요. 거기는 어디 평택고 방주대 예. 그리고 수상 레이저도 하고 예, 예. 하고 있잖아. 상관없는 예, 거. 예, 예. 물용이 상관없는 거. 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예 해당 뒤에는 공용용으로 쓰는 평택고인데 거기다 예, 그거는 레이저 이제 시설이 수면 많이- 관리자가 농어촌 공사인데 농어촌 공사에서 물론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취수장이 기름리에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 취수에는. 그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안 미친다, 그쪽에 뭐 아무래도 우리- 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물은 가는 거니까 그 취수장하고는 좀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관광 레저 배를 띄워도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 나오는데 이제 그 목적은 그 농업용수 물 아닙니까 물이. 그래서 보면 아마 힘들 거는 레저로 탈바꾸기 힘들 거야 아마. 예를 들어 뭐 진이천에서 진이천에는 이것도 어디 있어 안동천인가 국민교대에서 평택고까지 뭐배 띄워서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가능해요? 레저 시설?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지자실 님 계십니까? 네. 네, 이영상. 네, 영상입니다. 47쪽 중간에 보면은 참여형 하천 습지 정화 활동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천 환경감시 구간별 책임제 민간인 등 32명 16구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이 내용은 그 공무원하고요. 네. 환경감시원 해가지고 1조 2인 해가지고 주 1회 점검하는 그 받입니다. 그래서 16개 반 32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현재 32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제 민간인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환경에 그래도 개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냥 뽑히신 분들이 아닌 그냥 뽑히신 분들은 물론 그 업무에 뭐 열중하시겠지만 너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좀 환경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 내용은 자기가 환경감시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지자실 님. 예, 김재긴 의원님. 39페이지 자연수목과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이제 평택 에코센터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99억을 들여가지고 2019년 5월 달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간을 지금 지금 주식회사 한솔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평택시에 반납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러면 2019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평택시 쓰레기 양이 한 몇 톤 정도나 지금 될 거라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정을 합니까? 이 2020년에 네. 1일 567톤으로 567톤이요? 예. 고독 시설도시 들어오고 지금 우리 저기
18개, 17개 지금 민간 개발 사업하고 다 들어오는 것까지 추정만 채 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인구 몇 도시 명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인구 이거는 몇 명을 지금 예상으로 잡았을 때 2020년도에 567톤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 지금 추정치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넉넉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인구 추계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는다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타이트하게 우리 도시계획 인구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자기들이 인구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 얘기는 이제 시간, 가동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의 그 여유율 같은 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80만, 90만 이렇게 뭐 추계를 해서 거기 그만큼 크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근 시에서 300톤짜리 해가지고 150톤 가동하고 150톤 노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생각하면 꼭 크다고 여유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를 봐가지고는 맥시멈으로 갔다가 만약 오버가 된다고 상당히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다고 그러고, 약간의 여유는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 폐기물을 지금 250톤으로 보고 재활용을 50톤, 음식물을 210톤, 슬러지 184톤으로 지금 봐가지고 694톤으로 우리는 지금 설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567톤이면 한 120톤 정도의 여유분이 생긴다고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랬을 때 지금 물론 뭐 도시계획의 인구 추정 숫자로 잡았다 그러면 거의 뭐 맞아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여유분에 있는 데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설을 하면서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서도 약간씩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과연 2019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맨 처음에 계획을 우리가 지금 추진 실적으로 잡아놨는데, 쉽게 말해서 2016년도 5월 달 같은데 공사 착공식, 주민설명회 공사 착공식, 이것도 5월 달에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저기 19년 5월로 6개월 정도 밀린 겁니다. 이게 사실. 네. 원래는 그리고 이제 지금 16년도에 지금 추진 계획은 16년 8월에 사업 부진의 지작물 철거 완료. 지금 지작물 철거 다 못했죠. 지작물은 일부는 내용상은 덜 됐는데요. 그거는 그 지금 작업하는 데하고는 지장 없이 해가지고 지금 토목공사 시작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보니까 뭐 공고 뜨고 막 그러는 걸로 제가 봤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요. 공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고 뜨기 전에는 어떤 회사가 선정이 안 되면 탑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감리단 이런 데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밑에 공고를 띄운 상태라고. 우리 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9월서부터 토목공사 탑하기가 추진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했고 감리단에서도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그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펜스다 쳐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해도 문제 없게 준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정만 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 지금 보면 모든 대규모 공사가 그 일정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면 가장 좋은데, 항상 보면 지연이 되면 지연됐지 조기 착공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조기 착공되면 완공을 해놓고 어디선가 또 부실한 부분이 발견돼가지고 더 기간이 또 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가 지금 추진 계획을 세운 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은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9월 29일 날인가 또 주민과 협의한다고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하고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주민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건 없을 것 사례가 됩니다. 여기 계신 오문건 의원님이나 정영민 의원님이 중간에서 중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주민들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대화가 되고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큰 공사가 이렇게 마찰 없이 잘 되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주민들께서도 큰 양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주민들 기대가 어긋나지 않게 우수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해가지고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건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목표보다 4%를 지금 상향을 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지금 53억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쓰레기장 가보면은 규격봉투로 내놓는 것보다는 검은 비닐 공자리에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건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한시적이 될지 내년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줘야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한번 사람들이 인식 변화를 하는 게 가장 힘들지 인식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평탄하게 가거든요. 네, 의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4년에 124건에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이제 1,573건에 2억 2,500. 올해는 거기 7월 말입니다만 8월 말까지 하면은 1,237건에 214억 원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과태료 부과 건수에 꼭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적발된 사람들은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세외 수입을 늘려가지고 평택시가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안 갖고 해보면 이게 지금에서 하다가 점점 또 강화를 시켜주고 평택 시민들이 인식이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는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아까 이제 폐기물 수거도 했지만 이제 쓰레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광고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불법 광고물. 어디나 저녁에 가면 번화가에 보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자연순환가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다고 환경위생과 바로 과장님 옆에 있는데 불법 광고물을 뿌린 데는 계속 위생검열을 나가고 어떤 조치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말씀들을 하시던데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보통 이런 데 불법 광고물 뿌리는 데는 바지사장이라 추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어디 전화번호 써져 있고 어디 위치 다 써져 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 하는 데는 위생과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데는 이런 광고물 들고 저녁마다 일주일에 2번씩만 찾아가도 한 달만 그렇게 해도 광고물 못 뿌릴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못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못하면 환경위생과 협조라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효과가 커질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봤을 때. 의원님, 이거는 총괄적인 거는 건축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카드라든가 전단지라든가 해가지고 고발도 시키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저기가 건축과가 됐든 어디서 됐든 들어오면은 위생과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가장 위생과에서 그쪽에서 가장 저기를 하는 게 위생과더라고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로 나눠서 자기 업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하여튼 평택시 공무원이거든요. 집행부로.
의원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평택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호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공사장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도 보면 99개소 12개소 지금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좀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나 좀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왜?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장 단속하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비산먼지 뭐 하는 부분에서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이 되고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에서는 건축과가 또 그쪽은 또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합동 단속이 되지 않으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집행부 내에서도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과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평택 시민과 평택이 좋게 위해서 가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48페이지 평택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투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항상 손실이고 여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지금. 뭐 순회방문하고 뭐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여기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에 개소해가지고 금년에 1년.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노하우도 조금은 생겼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표준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놓고 그 표준 메뉴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새롭게 표준 메뉴에 들어갈 거는 또 집어넣어주면서 그 매뉴얼이 계속 표준 메뉴를 바꿔가면서 점검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또 지도를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중앙정부에서 뭐를 하라 그래도 내려주면은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시행을 하고 또 열심히들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고 나면 또 확 틀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중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그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킹 해도 거의 지금 전국이 비슷한 시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등하게 잘하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되면은 1년 동안 해보면서 평택시에 맞는 노하우는 좀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주무 팀장님하고 모여가지고 표준 매뉴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기에 의해서 체크가 들어가면은 어디나 똑같이 다 지도도 해줄 수 있고 또 저기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일반 현황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7개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4군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하고요. 예비 사회적 부에서 지정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평택시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하면서 자립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이거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저희도 어떨 때 굉장히 헷갈려요, 솔직히. 사회적 기업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지금 만들어놓은 단체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집행 기간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저도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래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갑자기 정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사회적 일자리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없어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두 개로 이렇게 통합해서 그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유사한 건데 마을 기업 현황하고 농촌 체험 휴양만하고 밖에서 봤을 땐 똑같아요, 솔직히. 마을 기업 이제 그거는 중앙부처가 또 달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평택시 47만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47명 이해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0.01%예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가 어떻게 다른 부분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희가 시가 최대한도로 저희 시에 득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는 게 우리 시의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회적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마을 기업 현황 같은 경우 마을 기업은 회원이 있다는 거고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일인이 해가지고 사무장을 채용해가지고 자기 직원을 더 쓰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원을 받는 거는 똑같이 받고 어떤 분이 능력이 많으면 좀 더 받고 그랬을 때는 밖에서 보는 시민의 시각에서 좀 우리도 봐주면서 단어 이 제목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시죠?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공중파에 그 중국집, 엉터리집 한번 나오신 거 보셨죠? 충격적인 거. 그 단속 되셨나요? 그거? 어떻게 되죠? 단속 결과가? 제가 지난번에 그 경기도 업체 전체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 시간내는 149개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적발된 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어가지고 통보가 왔고요.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 업소를 네. 10월 15일까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전 중국집을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지금 공직자들 인원은 한정돼 있고 지금 업무량은 많으신데 대개 그런 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점검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가지고는요, 민원 들어오는 거. 불가능하죠? 예, 이것만 해도 지금 빠듯합니다. 위원님 저 음식점이 우리 시에 5,000개 있어요. 그러기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거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전체는 못하더라도 뭐 몇 개 정도 뭐 이렇게 표변으로 산출을 해가지고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지. 하필이면 그게 또 첫 번째 나왔던 게 아주 평택에 있는 중국집이더라고요. 그 TV 공중파에 나왔던 예, 게. 예. 그러니 그 평택의 중국집은 맨 다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거기 중국집은 이제 70세가 넘었더라고요. 네. 넘어가지고 그분 혼자 했는데 그 식당도 좀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만 좀 해시라고 했는데도 그 집이 자기 집이냐 보니까 네. 자기는 계속 했겠다 그래가지고 선상은 그래서 과에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행정조치 뭘 해주셨어요? 영업정지 50만 원 벌금입니다. 벌금만 50만 원. 예. 영업정지 영업은 그대로 영업정지는 하겠구나. 아닙니다. 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그 벌금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서 그 음식 시켜 먹었던 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근데 현에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게 예, 50만 원입니다.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죠, 그것도 벌금도 아니고요. 예, 과태료. 아니 영업정지를 왜 안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 과태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니 근데 꼭 첫 번째로 했다고 과태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위의 그 재질로 봐서는 그게 어디 사람 음식 먹으라고 만드는 것입니까? 그게? 근데 이제 처분 기준에 네. 과태료로 무조건 한 번은 그냥 예. 경량에 관계없이 그냥 과태료를 해야 예, 된다? 과태료 이제 지저분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저분한 정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대요? 예, 얘기는 했는데 이제 좀 깔끔히 한다 그랬는데요. 노인이다 보니까 74세인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혼자 하시다 보니까 눈도 어둡고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뭐 나이 먹었다고 영업정지를 뭐 그렇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시는 동안 좀 저 깔끔하게 좀 해달라고. 죄송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달만 점검 나가죠. 예, 이게 수시로 나가 그러고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평택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